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러셀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러셀. 이게 헬라님께서 러셀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차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의 주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의 흐름이 현재 상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있겠죠. 어차피 주식 매매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과정인데, 결국은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가격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그 차익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 사는 가격 대비 내려갔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면 차익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가 흐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러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럼 뭐 차트만 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죠. 그래서 그래도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러셀 이렇게 일봉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봉인데요. 요 흐름 속에서 한번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는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입니다. 먼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8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3,2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하락을 시작이 됐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3,200선이 여기쯤 되는 거죠. 여기쯤 되는 거죠. 종합주가지수는 여기 코스피죠, 여기.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코스닥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고점이 낮아진 흐름 속에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죠. 그죠? 요거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입니다. 양대 산맥이죠.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종합주가지수가 우상향으로 털지 못했다.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이 3,200선을 안착이 좀 돼야 우상향으로 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코스닥 지수도 한 1,050선을 넘어가줘야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항을 뚫고, 매물을 뚫고 안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죠. 지금 2,899니까, 한 200포인트를 두고 아직 흐름이 하방 쪽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러셀이라는 주가도 보니까 8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4,500원이라는 가격을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2월달 올해 2월 3월달에 지지를 했었고, 그다음 밀렸을 때 5월달 이 자리로 지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7월달에도 이 자리를 지지했었고 8월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8월 중순 깨지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깨지면서 그 다음에 코스닥지수 깨지면 동시에 그때부터 깨면서 반등을 했으나 이 4,500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러셀은 4,500원을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시야를 조금 넓혀볼게요. 시야를 넓혀보면 그 전에 그 여기 월봉을 한번 시야를 넓혀보면 2018년에서 요 라인을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어지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그 전에 주가가 2018년에 좀 올라가다가 주가는 내려왔는데 반등을 했지만 이 자리를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보니까 3,000원대 있는 것 같아요. 3,000원대.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혀보니까 3,000원이 2018년 부딪히고 2019년 부딪히고 그 다음에 2020년 부딪히고 넘어가니까 다시 3,000원을 지지했고요. 지난번에 밀렸을 때도 3,000원은 지지와 저항을 교차하면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러셀은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은 4,500원대의 저항을 받고요. 그죠? 여기는 지지였었는데 저항으로 등장을 하면서 여기 저항을 맞고요. 그죠? 근데 이 시선을 일봉에 있는 시선을 그 월봉으로 돌리니까 3,000원도 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지와 저항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3,000원과 4,500원 사이에 주가가 갇혀 있는 형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월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3,000원은 지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간 이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3,000원 그리고 안착을 하니까 그죠? 이렇게 지지를 했고요. 올라갔다가 지지를 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레벨을, 주가의 레벨을 바꿔놨던 자리가 3,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한 2년에서 조금, 2년보다 한 2년 2개월 정도?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올해, 뚫으면서, 한번 올렸다가, 이제 다시 그 경계 자리에서 멈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올렸다가 눌림이 돼서 주가가 다시 나가느냐, 그죠? 꺾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로점이 있는 거고, 보다시피 4,500원을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러셀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3,0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탈하게 되면 이 매물이, 그죠? 지지하지 못하면 저항 매물로 하면서 주가는 한번 2,000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 여기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2,000원까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3,000원 자리는 월봉을 보든,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는 거죠.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거나 갖고 계신 분은 3,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자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지난번도 그렇고 오늘 3,125원 안에서 반등했던 이유도 아마 이 월봉의 지지와 저항이 교차했던 자리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3,000원대는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밀리면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2,000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여기서 2,000원 지지하는 모습을 나온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3,000원, 그리고 조금 비싸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4,500원을 넘어가지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나갈 때. 그러니까 싸게 내가 매매를 한다는 것은 3,000원 부근이 될 것이고, 비싸게 매매를 한다는 건 4,500원을 안착하고 하는 그런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싸지만 저항대를 뚫고 안착하고, 그러니까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었고, 그 저항대가 지지를 바꿨을 때, 그죠?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추세를 베끼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4,500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안착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주봉의 위치고 월봉의 위치를 보더라도 이 4,500원을 넘어가 주면서 틀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야 주가는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타겠죠. 이런 점을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코스닥이 종합주가지수가 양대 산맥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죠?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틀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00원을 확인하면서 돌아간다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3,000원 벗어나면 손절을 조금 해주는 거죠. 아니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3,000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으로 맞춘다기보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면서 결국엔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파니까 중요한 가격대를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러셀은 일단 3,000원이 엄청 중요한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4,500원을 넘어가는,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요 두 자리가 가격대가 중요하다 일단. 자, 그런데 차트만 갖고 모든 것을 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러셀 주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쳐보니, 러셀 볼게요. 벤처 기업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구 제조 기계 장비입니다. 기계 장비, 그죠?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넘어가고 오늘 6% 좀 올랐으니까 1,129억 정도 되네요. 그죠? 자, 재무 정보를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가 목적이죠. 그죠? 이윤추구가. 근데 이윤추구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기본적으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될 거고, 그 차익이 많이 남기면 그게 이제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익을 우상향으로 성장하거나 매출액 성장하면서 이 이익도 증대가 된다면 그게 이제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실적만큼 주가에
우상향으로 이끌어가는 모멘텀 중에서는 실적만큼 좋은 모멘텀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봤을 때 러셀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 분기 실적을 보니 올해 1사분기 215억, 98억, 149억 정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유지는 돼요. 그러니까 나쁜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업이익 자체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 모습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2010년까지 보게 되면 313억, 410억, 345억인데 이제 요건 예상치니까 뺄게요.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 엉망은 아니죠. 그죠? 엉망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약간 들쑥날쑥하면서 유지는 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도 분기 실적은 계속 수익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회사는 엉망진창은 아니다. 그런데 주가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종합주가지수나 이 분위기에서 같이 빠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기보다도 이런 점 때문이 아닐까. 물론 이제 더 뜯어보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7,000원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빠질 만큼 빠졌는데 이 자리를 보니까 아까 월봉에서 보니까 의미 있는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레벨을 바꾸실 때는 그 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실적도 내는 회사가 주가가 여기 밀렸는데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지킨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하방형의 주가가 상승형으로 가는 그런 가격대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잘못돼도 내가 대응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손절은 짧아질 것이고, 그죠? 우리가 주식을 생각을 할 때는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대응의 차원이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있는 매매가 그래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그다음에 신규지를 노린다면 3,000원 기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관건은 4,500원을 안착해 보겠죠. 그러면 일단 파동의 범위가 3,000원, 4,500원을 이런 파동,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면 이 고가도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고 수익을 내는 자리고요. 그죠? 수익을 내는 회사고요. 그죠? 그 다음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모멘텀에서 종합주까지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 수 없으니까 항상 대응의 기준은 정해야 된다. 그래서 3,000원. 그래서 서칭을 쭉 해보면 러셀이라고 하는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반도체 어쩌는 사업황 강세인데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에 나온 거고요. 이런 배당 성향 이런 거 나오는데 크게 이 주가에 대해서 크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쓴 거고 요 러셀은 그 러셀 지수가 아니고요. 그죠? 또 보니까 러셀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는 회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주가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밀리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 반등에 무엇인가 모색을 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3,000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눌림으로 보여요. 반토막 난 게 눌림이라고 말하면 또, 야, 반토막 난 게 무슨 눌림이야. 주가가 잘못된 거지. 그것도 맞는 얘기죠. 보는 관점이죠. 보는 관점. 단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회사는 7,000원, 3,000원이니까 무너진 게 맞아요. 그러나 920원짜리가 그죠? 작년에만 해도 92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1,000원이 7배는 성장했다 반을 내주는 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눌림이라고 봐야 되고 이 회사가 지금 보다시피 소형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너무 거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제자리 찾아왔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생각하면 3,000원 극복해야 될 자리는 4,500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해보면 되겠죠. 황 대표 해볼래? 그러면 저는 당연히 3,000원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빗나가도 손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손실이 만약에 기준에서 너무 커진다고 그러면 그건 손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너무 커버리면, 그죠? 대응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손실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죠?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의 가장 중요한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점에서 상승 영역과 하락 영역을 구별했던 자리가 있고요. 뚜렷하고, 그 다음에 지금 3,000원을 지켜지는 모습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합주가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우상을 돌리지 못했다. 그럼 요런 점을 감안했을 땐 지금 들어간다면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1,000만 원 들어갔다면 아직 종합주가지수 흐름,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럼 그게 흐름이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비중을 많이 싣는 것보단 평상시보다 한 반만 들어갔다가 여기를 안착해주고 여기서 돌려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도 같이 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갖고 계신 분,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3,000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칭을 이렇게 다른 포털사에서 이렇게 보면요. 러셀이라는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두 가지가 공존하겠죠. 밍밍하다. 하나는 말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벌이기 위해서 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응이라는 거죠. 결국 대응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용하면서 우상으로 모아가는, 즉 매집의 흔적이 보이고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러셀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000원, 3,000원 다시 한번, 그리고 4,500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이 흐름을 틀어주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틀면 그죠? 한번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